96번 경계 표지의 설치 기준. 이거는 점유 경계죠. 점유 경계. 96번에 2번. 그렇죠. 점유 경계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표시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의 설치 기준은 점유 경계예요. 점유 경계. 다른 말로 현실 경계죠. 현실 경계. 현실 경계 또는 점유 경계. 시행령 71조. 네, 시행령 71조. 자, 여기 보면 축적 변경 했을 때 어디에 나오나요? 그 얘기가 안 나오나? 시행령 여기 있네. 자, 30일 이내에 축적 변경 시행 지역에서 30일 이내에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축적 변경의 시행 공고는 요거 아까 하나 뭐 나왔었죠. 등록 신청 이거 신규 등록 아까 그 어디 있었죠? 날짜 법에 있었나요? 이런 거 잘 봐야 되죠. 자, 여기 신규 60일, 등록 60일, 분할 60일, 합병 60일, 다 60일, 지목 변경 60일, 바다 90일. 축적 변경은 안 나왔죠. 60일이 안 나왔었어요. 60일이 안 나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시행령 보니까 축적 변경 축적 변경 여기에 30일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30일짜리. 30일 이내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특이한 거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대부분은 다 60일, 바다 등록 말씀한 90일, 축적 변경 같은 경우에는 30일이다. 됐고요. 요거는 답이 2번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는 축적 변경은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읽어보면 축적 변경에 대해서 측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현재 면적과 측량을 했을 축적 변경에 따른 측량을 한 그 면적을 서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축적 변경에 따른 각 지번별 조서를 가지고 그 면적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해야 되는 것은 그냥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지번이 1-1은 면적이 얼마, 1-2는 면적이 얼마, 1-3 면적이 얼마인데 축적 변경 측량 전, 축적 변경 측량 후 여기에 이게 1-1, 1-2, 1-3 지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면적이 10, 20, 11, 15 이렇게 있는데 측량한 후에 이 각각의 면적에 대해서 얘는 9, 얘는 19, 얘는 20, 얘는 14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다라는 거죠. 자, 시행령 73번 73조 자, 보면 축적 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는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된다. 밑줄 쳤습니다. 98번 직권으로 축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직권 1필지 규모가 작아서 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했을 때 제외된 토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은데 2번이 틀렸다고 되네요. 좀 어렵은 내용이죠. 직권 요거는 한번 그 관련 법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이 이게 83조에 있네요. 83조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뭔가요? 축적 변경에서 직권. 자,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일단 축적 변경은 축적 변경 위원회를 둔다라는 거예요. 소관청에 축적 변경 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뭐를 축척을 변경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 다음에 이러한 경우, 1, 2, 3번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 2, 3이 뭐냐? 자, 일필지 규모가 작아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지번 부여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필지 규모가 작아서, 그 다음에 하나의 지번 부여에 서로 다른 지적도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요 밑에 부가적인 설명이 나와요. 자,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서 축척 변경을 하려면 2항에서 뭐를 직권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축척 변경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척 변경에 의결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1번과 2번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일단은 요거까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합병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축척 변경할 수 있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밑줄. 그 다음에 도시개발 등의 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인데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그런 경우에는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축척 변경, 일단 축척 변경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 2, 3번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뭘 할 수 있다?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일필지의 규모가 작거나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거나 아니면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냐? 여기 보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1, 2, 3번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 동의를 받고 이 의결을 거친 다음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다. 어디에 대해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그렇게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다만 승인 없이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승인 없이 여기 의결 및 승인 없이 여기도 한번 의결 및 승인 없이 축척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합병하려는 토지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이 토지 시행지역 토지인데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이만큼은 제외가 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 거기에서 이만큼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만큼만 되고 이만큼은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의결 변경위원회 의결이나 승인 없이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게 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2번과 요거 1번의 경우예요. 2번과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고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축적 변경을 해야 돼요. 이러한 경우에는. 근데 요 경우에는 3분의 2 동의를 받지만 의결이나 승인 없이 축적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갔어요? 네, 요거와 요거는 뭐가 틀리나?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 여기도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인데, 2번의 경우에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합병하려는 토지 1필지에 해당되는 것만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의 필지, 또 다른 하나의 필지가 있겠죠. 근데 요게 1-1이고 요게 1-2 이렇게 있을 때 요놈과 요놈과의 관계예요. 그럴 경우에는 의결이나 승인 없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뭐냐면 대단히 부여지역이죠. 이 지역이 크단 말이에요. 범위가 클 경우에는 의결과 승인을 거쳐서 축적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하나나 두 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의결 및 승인 없이 그냥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고, 요 경우에는 지번 부여 지역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결과 승인을 거친 다음에 축적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필지 규모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1, 2, 3, 4번이 다 맞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겁니다.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이 99번에 대해서 문제가 이 경우에는 1, 2, 3, 4가 다 맞는 거고요. 여기 지금 답이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직권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 그 다음에 변경위원회의 의결,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승인,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직권으로 축적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은 그냥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축적 변경 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의 승인이 없이도 직권으로 축적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1, 2, 3, 4 전부 직권으로 축적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직권으로 축적 변경할 수 있는 절차는 여기에 있는 3번처럼, 상황 3번처럼 토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거치고 의결을 거치고 승인을 거치는 이 단계를 통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번, 3번, 4번은 그렇게 해야 되고, 2번은 의결과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도 직권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답이 다 맞는 거고요. 2번으로 답을 하려면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이나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덕소관청의 직권으로 축적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을 때는 2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조금 잘못 출제가 됐습니다. 됐고요. 축적 변경, 축적 변경 30일, 30일 있었죠. 여기 보면 이것도 맞고요. 자, 축적 변경, 게시판에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된다. 요거 답은 3번이죠. 3번인데요. 저 틀렸어요.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3번에 보면 축적 변경. 축적은 그냥 기존에 있는 토지를 1200대 1을 600분의 1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때 바꾸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지만
소유자를 새로 정합니다. 그럼 누가 축적 변경을 하려고 합니까? 소유자는 불변이죠. 소유자는 불변. 요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틀렸는데, 시행령 71조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령 71조. 시행령 71조. 자, 보면, 자, 승인을 받았을 때 다음 사항을 20일, 여기 20일? 축적 변경. 토지 소유자. 이 소관청은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네요. 소관청은 이거는 토지 소유자는 30일 이내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적 소관청은 승인을 받았을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여야 된다. 여기 나와 있네요. 소유자는 30일 내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그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72조 볼까요? 여기 보면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의 좌표를 새로 정한다. 축척이 바뀌니까 축척이 바뀌면 결국 임야도가 지적도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지번도 때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소유자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법 83조 보겠습니다. 법 83조 축적 변경. 요건 했네요. 아까 설명한 거네요. 됐습니다. 자, 축적 변경에서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청산금 납부일입니다. 이거 청산금 납부일. 토지 축적 변경으로 토지의 이동. 축척을 변경했으니까 면적이 늘어나거나 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요.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에 내가 기존의 토지보다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는 국가에다 돈을 내야죠.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면적이 줄은 경우에는 내 재산이 손해를 봤으니까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거를 청산 절차라고 하는데, 그 청산금 납부일, 이게 됐을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시행령 79조에 있습니다. 79조. 79조. 이거 아니에요. 78조. 자, 78조.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확정 공고를 한다라고 하고, 확정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되어 있습니다. 청산금 납부 또는 지급, 납부는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다가 내는 거, 지급은 국가가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거, 그게 완료되어 있을 때는 확정 공고를 해야 된다. 됐고, 확정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축적변경위원회 정통한 사람 맞고요. 위원회 2분의 1 맞고요. 위원장은 소관청이 임명하는 거고, 요거 아닙니다. 3분의 2 아니고 5명에서 10명. 축적변경위원회 79조. 시행령 79조. 볼까요? 5명에서 10명. 뭐가? 위원 수가. 위원회 2분의 1 이상. 누가? 토지 소유자. 만약에 10명이면 그 10명 중에 5명 이상은 토지 소유자.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4명밖에 없다. 10명을 구성해야 되는데 4명밖에 없을 때는 그 4명 전부, 5명 이하일 경우는 전부 위원으로 위촉. 그 4명은 다 축적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은 누가? 지적 소관청이 지정한다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지적 소관청이 지명해요. 아니죠, 이거. 3분의 2 이상 찬성 아닙니다. 자, 나머지는 정통한 사람,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권, 아까 했었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예, 요거는 아까는 축적 변경인데, 이거는 이제 등록사항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못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늘었거나 줄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면적의 증감, 그걸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답은 3번, 그렇죠? 면적의 증감, 늘어나고 줄어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없어요. 예. 면적의 증감이 없으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것은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면적이 늘어나고 줄었다, 이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1번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건 다시 수정할 수 있죠.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이것도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이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시행령 82조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네. 직권 정정. 다르게 정리된 경우. 뭐가? 토지 이동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 수정할 수 있죠. 면적의 증감 없이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네. 여기도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면적이 증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직권 정정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 정리가 된 경우, 이건 수정할 수 있다. 다르게 정리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정정해야 되는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차고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여기도 잘못 표시된 경우, 이런 거 다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정할 수 있는데,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이것은 직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103번. 또 나오네. 이거 뭐라고? 면적. 여기 면적이 증가된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3번에 2번.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뭐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면적. 이거 맞는데, 이거는. 4번은 맞는데, 면적의 증감 없이. 그럼 한번 이제 봐야죠.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자를 토지 대장, 이건 1번이죠. 1번. 당연히. 미등기된 토지. 이 토지는 대부분 다 등기로 돼 있죠. 그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으면 그건 토지의 이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직권으로 해서 소관청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미등기된 토지는 이거는 변경 함부로 할 수 없죠. 내용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정리된 경우 또는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면적이 증감 없이.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얼토당토 않죠. 이 미등기된 토지, 이거는 직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등록상 정정할 때 토지 소유자와 관한 사항에서 잘못된 것은, 자, 요것도 조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요거와 관련된 게 법 84조거든요. 84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요. 등록사항의 정정. 그래서 요거하고 내용이 어디가 조금 바뀌었냐면, 여기에 보면 정정할 때 여기는 지금 등기 필증, 등기부 등본 초본,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정보인데, 여기 지금 보면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 전산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등기 필증이 있죠. 등기부 등본 초본, 여기는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등기 사항 증명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정보 자료는 여기도 있죠. 자,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 요거하고 요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초본, 등기부 등초본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이름이 돼서 발급이 되고요. 등기부 초본은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이렇게 해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초본은 등기사항 증명서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